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핵 위기는 현실화되었고 민생 경제는 파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모든 것을 던져 당의 재건과 정권 탈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준표가 다시 한번 전장에 나서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예정대로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오늘 출판 기념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출마의 어떤 이유가 뭐냐면 도로 탄핵당은 안 된다. 도로 탄핵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마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아주 센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아하. 이런 것을 좀 예측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땠나요? 출판 기념회 뭐 전해진 얘기가.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그 이 전당대회 하는 이유가 홍준표 전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에 의한 그 책임론 때문에 그렇죠. 사퇴를 물러났다가. 해서 이제 이 전당대회 열리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또 기적적으로 또 유튜브가 잘 되고 해가지고 다시 또 출마한다고 하니까 또 기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입장에서는. 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당랑의 꿈이란 또 얘기를 예. 했습니다. 당랑이란 사막이라는 뜻인데 예. 예, 하여튼 동물을 좀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요, 재신임 여부다라고 표현하면서 황교안 대세론에 견제구를 던집니다. 황 총리하고 나하고 서로 싸우는 선거라기보다는 홍준표 재신인 여부입니다. 근데 그 지방선거의 민심이 과연 옳았느냐? 지금 와서는 전부 문정거리 쏘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처음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정치 경력도 전혀 없으시고 탄핵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당이 탄핵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후덕이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 여러 가지 표를 외치면서 나왔어요. 도로 탄핵당 안 되게 하겠다. 도로 웰빙당 안 되게 하겠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홍준표 내가 옳았다. 이 말. 이 말은요. 어떻습니까? 좀 셀프 면죄부를 주는 말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셀프 면죄부.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예. 내가 옳았다. 홍준표 전 대표가 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으로 떠날 때부터 네. 정치의 복귀에 대한 어떤 시동을 걸어놨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올 겨울,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뭐 겨울은 맞네요. 올 12월이라고 그랬으면 그때, 그러니까 작년 12월 정도 되면 뭐 경제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문재인 전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본인이 지적한 게 드러날 것이고 네. 내 말이 이제 맞을 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의 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예상이 좀 각자 좀 달랐습니다. 네. 뭐 출마할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출마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마했을 때 세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좀 많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로 하여금 오늘 이제 출마에 변을 하게 전당대회 다시 출사표를 던지게 한 역시 동력은 황교안 전 총리가 된 것은 맞죠. 그렇죠.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본인의 어떤 룸을 열어준 네. 명분을 좀 만들어준 측면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어찌됐든 간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아직 뭐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작년 가을에 있었던 그 좋았던 흐름들은 아직 이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뭐 네. 물밑에 대화가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성과는 없어요. 경제 계속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김경수 김경수 지사의 구속 사건까지도 터졌어요. 계속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권에 악재들이 터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거봐 내 말 맞았잖아. 네. 내가 겨울 되면 뭔가 문제 생긴다고 했지. 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생긴 건 맞죠.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딛고 오늘 뭐 출마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키우고 세우고 또 이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데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총리다 이런 프레임까지 이제 제시하시면서 황 총리님을 견제하는 목소리 내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부분에 홍준표 전 대표를 귀한 인적 자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근데 또 탄핵 총리라는 말로 기자가 질문을 던졌더니 웃음으로 무마를 하네요.
저 부분이 이제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 그렇죠. 하나라고 봐야죠. 일단은 홍 전 대표와 관련해서 기한 인적 자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네. n분의 1이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적 자원이지 않습니까? 네. 저 표현 대신에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리더 중에 한 분이다. 예를 들면 아. 굉장히 다른 겁니다. 뉘앙스가. 원오브 댐이 되는군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런 맥락이 이제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아랫부분의 탄핵 총리 프레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분이 사실은 황 전 총리와 관련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부분이 이제 황 전 총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저는 이번 전대 출마가 그야말로 정말 양날의 검이다. 네. 아까 재신민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만약에 홍 전 대표가 당권 출마에서 떨어진다.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이랑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아마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 전 대표는요, 현재 당내 당권 주자들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총리가 강원도 가서 규정은 바꾸면 되지 그 이야기를 했던데 본인을 위해서 규정을 어떻게 바꾸라? 지금 전국이 열어서 당헌 당규를 바꾸라는 겁니까? 조호영 의원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예를 들면 직전에 사퇴한 사람이 해당선거에 나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나갔거든요. 아니 내가 그 비판 받아들일게. 그 내 안 나온다고 해서 조호영이가 되나? 아니 내가 물어보자. 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조호영이가 될 것 같으면 안 나가지. 일단 출마 자격 논란은 저렇게 예상 후보들끼리의 논쟁이지 출마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거죠.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했죠. 오케이 했다고 하고 결국 비대의원에 남았는데 오늘 이제 아침 보도에 김병주 위원장 얘기를 보면 선관위에서 당 선관위에서 결정한 것을 비대위에서 번복하지는 뭐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반대는 했지만 네. 비대위에서 뒤집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이제 뭐 정리된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 불이 붙은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주 묘합니다. 오늘 당내 중진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에게 격앙된 어조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 좌파 경제 등등 1980년대나 있을 법한 색깔론적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80년대 색깔론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고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출마 선언문을 쓸 것이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될 것입니다.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님, 그리고 어젠가 그제만 해도 황나땡이었잖아요. 황교안 나오면 땡큐다. 그랬었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짱뚱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황교안 삼행시로 얘기하기도 호가호의. 자, 굉장히 비난 수위가 높아졌는데 좀 의외예요. 이유가 뭐죠? 황교안 말씀하신 황나땡 그 이야기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사과나 아니면 본인이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런 표현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그 대표가 되고 우리가 총선을 치른다면 아마도 한국당은 도루 친박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연장 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황교안 총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서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죠.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고 근데 현재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모습이 좀 흥미로운 게 황교안 총리가 보면은 친박 초재선 의원들의 어떤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박의 그런 대표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맡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뭘 하셨냐면 권한대행 시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탄핵을 기념하는 그런 시계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이 그러면 친박일까? 그리고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을 임명해줬던 어떤 그런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이제 본인이 다시 좀 대표를 하겠다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친박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이유, 바로 어제 있었던 이 발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색깔론을 펼치면서 출마 선언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이유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좀 여권으로서는 불쾌한 이런 얘기겠지만 보수 진영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너무 속 시원한 얘기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의 특성은요.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 이제 여권에서 이렇게 황 전 총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최근 직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황 전 총리가 드디어 이제 보수 진영 후보로는 최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개 하나의 조사일 뿐이라서 그렇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견제 심리가 발동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 전 총리 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 차기 대선을 두고 혹은 총선을 앞두는 이런 부분에서 구심점이 없다. 그런데 황 전 총리는 예전에 박근혜나 뭐 이명박 후보 정도는 안 되지만 이해창 후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